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한 달 만에 최대 낙폭으로 빠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FOMC 회의록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줬죠. 연준에서 그 코로나 국면 이후에 거의 뭐 5조 달러 정도 되는 돈을 풀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3월 FOMC 회의 때 0.5%포인트 원래 금리 올리려고 했는데 참았다. 전쟁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그 돌아오는 어떤 회의에서는 0.5%포인트 인상은 확실하고 또 한 번 0.5%포인트가 아니라 두 번 또는 세 번까지 연속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다음에 5월부터는 95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양적 긴축에 돌입할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예전에 2017년도에 양적 긴축 시작했을 때 처음에 100억 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축소했던 게 500억 달러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큰 규모로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예상됐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일정이 공개되다 보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야? 그러면 주식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의 매도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어떤 내용은 뭐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출렁거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년물 금리가 더 많이 빠지면서 장단기 금리 차이는 또 제자리가 됐어요. 지금 2년물이 2.44%인데 10년물이 2.58%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한편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제자리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금융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것 자체는 부담이 되잖아요. 채권 시장 움직였고 또 금융시장에서 원자재 시장도 출렁거렸죠. 근데 이제 국제유가는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51선을 계속해서 이제 지지되면서 튕겨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51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서 지금 97달러 정도까지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51선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제유가를 잡아서 유가를 비롯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리고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면 긴축의 강도는 이거보다 더 세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국제유가의 추이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지표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재료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이었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1천억 원 나왔는데 예상치가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은 13조 원이었거든요.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죠. 이게 그나마 오늘 삼성전자가 안 빠지면서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빠질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면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성적이 나왔죠. 매출이 예상치가 20조 원 살짝 아래로 봤는데 21조 원 넘게 나왔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대 중반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19조 원 1조 9천억 원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IT 기업들이 첫 테이프 끄는 대형주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거 1분기 실적 걱정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됐거든요. 오늘 하이닉스 돌리고 LG전자 돌리고 삼성전자 버티고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지수가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힌트를 조금은 준 효과는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오늘 뭐 무시무시했죠. 외국인 기관이 뭐 코스피에서는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뭐 1조 3천억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에서도 거의 4천억 팔았고, 그 물량을 고스란히 이제 개인이 받는 형태가 됐는데, 이게 개인들이 그동안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없었고 예탁금으로 들어온 돈도 없었거든요. 그냥 배당금 지급되기 시작해서 배당금이 매일 조금씩 늘어나긴 할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물량이 아니죠. 그리고 선물에서도 대량으로 물량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에서는 개인들이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매도에 이제 7,700억 팔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4,500억 팔았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두 종목 매도가 전체 매도의 거의 8, 90%였는데 오늘은 다른 업종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긴축 이슈에 좀 반응을 세게 했다. 근데 향후에 국제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조금 이제 유연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오늘 되게 많이 팔았는데 대부분 신규 매도였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형태로 반응을 해서, 한편으로는 매도가 최근에 많이 누적이 돼서 추가로 매도할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두들겨 맞기보다는 한두 방 맞으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증시 이슈 들어가서 보면 삼성전자 실적 노출이 됐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워낙 잘 나와서 일부에서는 이제 환율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숫자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향후의 우려감보다 이제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눌려 있었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게 할 거냐. 근데 지금은 근데 만기 전이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이 눌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자체만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긴축에 대한 어떤 의지가 명백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가 여기에다 대고 덤빌 수 있을 거냐, 원자재 세력들이. 그래서 오늘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 넘어가지 않는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원자재가 100달러 아래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빠져야 되거든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되면 이제 긴축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긴축 강도가 더 세지진 않을 거거든요. 이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어쨌든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 한편으로는 긴축이 시작된다라는 부담. 외국인들이 과연 뭘 볼 거냐. 이거는 이제 선물 시장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워낙 선 현물을 같이 때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일 둘 중에 하나라도 돌려주는 시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둘 다 계속 때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특징주로는 일부 반도체 장비, 일부입니다. 다. 휴대폰 부품도 일부고 보험도 일부고 좀 종목들별로는 오늘 세게 움직인 종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라간 종목들은 또 괜찮았어요. 코스닥 쪽에서 또 코스피에서 보면 보험은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뭐 시장이 이렇게 공포감을 극단적인 공포감을 갖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라서는 담겠다라는 거는 좀 일부 보여줬거든요. 근데 당분간 골라 담는 거는 불가피해 보여요. 제가 ADR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제 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유튜브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ADR이 오늘 빠져서 110 정도인데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120 넘어가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종목들별로 과매도야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는 불가피해 보이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가 보통 주가가 바닥이 나올 때가 제가 PBR 0.9배 정도 되면 바닥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가가 이제 올해 실적을 적용했을 때 1.1배. 그러니까 내년도를 적용을 하면 0.93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가 대충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치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좀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길 거냐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향후에는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하이닉스 한 종목만 분석하는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뭐 관련주, 이슈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만은 공시나 이런 어떤 기업들의 브리핑하는 내용이 또 유튜브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또 구독하기를 통해서 좀 많이들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